이 산업용 사물 인터넷의 도입 현황과 발전 방향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운영의 효율성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자산 활용, 운영비 감소, 노동의 생산력 이런 거. 이 운영비 감소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빌딩을 예를 들잖아요. 빌딩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 뭐 30층이야. 근데 이제 겨울에 사람들이 8시라고 할까요? 8시에 출근을 해. 그러면은 이 빌딩을 8시에 맞춰서 근무하기 좋은 뭐 25도를 만든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예측하기가 힘든 거야. 예측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담당자가 대략 뭐 한 7시쯤 가가지고 얘를 온시켜. 그래서 이제 그 예열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날은 영하 20도인 날 있어. 영하 20도야. 이러면은 좀 더 빨리 해야 될 테고. 근데 영상 5도인 경우가 있어. 그러면 좀 늦게도 될 거 아니야. 7시 30분부터. 요 30분만 줄여도 이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우용비 감소도 사물 인터넷으로 해서 온도라든지 풍량 또 뭐 습도도 있겠지. 습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으면은 요 정도 할 수 있어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운영비 감소에 아주 그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제품 및 서비스 보면 사용량 기준에 지급을 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데이터 화폐화. 요 이 서비스 데이터 화폐화도 이게 약간씩 조금씩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기로. 그래서 이제 결과 경제를 보면 결과 기준 지급, 새로운 연결 생태계, 플랫폼 기반의 성장이 이제 가다가 장기적으로는 자동화, 풀 이코노미, 그래서 지속적인 수요 감지, 전체 자동화, 자원 최적화 및 낭비를 최소화하는 이런 데이터까지 가면 많은 비용을 쓸데없이 그 소모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것까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많아지면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인 네트워크 디바이스, 아이덴티티, 상품과 서비스로 무장한 기업과 소비자들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로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와 협업과 거래로부터 가치를 분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구조에서 소비자들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며 사회적 당사자들은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된 미래에서 소비자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개혁 선구자다. 이 인터넷으로 사업 모델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 쉽게 보면 구글이라든지 유튜브, 뭐 네이버, 또 누가 있어요? 뭐 기타 등등. 자, 진화가 아닌 혁명, 사물 인터넷의 약속, 당면거제, 그리고 기회. 그리고 기회가 중요하죠. 리처드 솔리라고 하시는 분이 얘기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등장한 세계적인 새로운 파괴적인 기술에 대해서 글을 쓸 때마다 내가 혁명이 아니라 진화라는 말을 몇 번 했다. 혁명이 리볼루션이고 이게 리볼루션이고 이볼루션은 이제 진화란 말이에요. 혁명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고 진화는 조금씩 뭔가 변화해 가는 거잖아요. 전문가 시스템에서 분산 컴퓨팅, 객체 기술, 그 다음에 그래픽 모델링, 시멘틱 모델링까지 이 모든 기술들은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기회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기초적인 컴퓨테이션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컴퓨테이션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작동 방식은 동일했고 소프트웨어는 점진적으로만 발전했다. 그렇죠. 전체적인 성장은
분명 투자할 가치는 있었지만 몇십 퍼센트 포인트로 측정됐다. 이건 혁명이 아니라 진화다.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의 구성 요소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 결과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다르다. 사물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수천, 수백만 개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행위다.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이제 그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자 지금 이때 빨리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의사결정까지 지원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 사물 인터넷의 활용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인터넷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터를 통한 놀랍고도 저렴한 컴퓨팅 능력과 저장 능력, 그리고 소위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대규모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과 결합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 이렇게 혁명이 시작됐다. 이게 이제 혁명이라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 혁명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논의가 냉장고와 전구와 같은 소비자 기술을 중심으로만 진행된다는 것은 아까운 것이다. 아깝다. 안타깝다. 못 보는 거지. 분명 이런 변화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신뢰 부족, 사생활 침해, 보안 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이제 이런 문제, 신뢰가 부족, 사생활 침해, 보안 항상 따라다녀. 하지만 이런 논의는 산업의 인터넷화라는 더 큰 기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산업의 인터넷화는 1세기 전 산업의 전기화와 동일한 영향력을 가진 혁명이다. 이 전기화는 진짜 여러분들 혹시 경험을 못 하신 세대라면 한 60대는 돼야 경험을 해봤지. 시골에서 살 때 60대들은 전기가 없던 거를 겪은 세대들이 많아. 사람들이. 근데 이게 50대만 하더라도 50대 초반만 하더라도 못 봤어. 왜냐면 전기화가 다 된 거야. 거꾸로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1세기 전으로 돌아가서 전기를 다 없애버려. 어떤 그 미드 영화관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유럽에서 전기가 없어졌을 경우에 각각의 부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약탈하고 하는 그런 미드가 있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전기화가 그랬던 것처럼 사물 인터넷은 단지 제조업과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해안이 있어야 돼. 무언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 제조업과 생산에 먼저 등장하기는 하겠지. 그죠? 오히려 헬스케어, 금융, 운송, 에너지, 유통, 농업, 스마트 시티 서비스와 같은 모든 주요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더 두드러질 거다. 농업에는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농업 자동화, 공장이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이제 자동화돼 가지고 수경 재배하는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이런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무엇을 할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특히 다음과 같은 완전하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게 나타날 거냐. 가장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시간당 또는 구입 대상에 따라 길이나 부피로 부분적으로만 사용해 결과를 구매하는 아웃컴 이코노미다. 요게 이제 야 이게 사업이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항공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항공기를 소유하는 것에서 임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항공기 임대를 하는 거예요. 항공사들은 제트 엔진까지도 임대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항공기와 제트 엔진과 같은 섬세한 기계를 보수 유지하는 업무는
그 기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 즉 제조사에게 맡겼다. 그렇죠. 이 만든 사람이 고쳐야지, 그지? 그럼으로써 항공사는 엔진의 효율과 신뢰성을 높이게 되었고 제트 엔진 생산업체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얻었다. 그렇죠. 메인터넌스에서 이제 수리해서 돈 번다 이거예요. 이러한 연결성을 통해 업체는 엄청난 양의 성능 데이터를 얻게 되었고 항공사는 더 나은 서비스, 더 높은 효율성, 더 낮은 비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다.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엔진에 센서를 붙여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미리 고장 날 것도 그 예측하고 이런 정비 분야에서 쓴다 이거고. 이전에는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가 연결되면서 생각지 못한 분야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일례로 지방 앰뷸런스 관리 시스템에서 찾아낸 운전자의 패턴을 분석한 뒤 경로를 최적화해서 환자를 싣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죠? 이를 통해 비상호출 사이에 운전자들의 휴식 시간이 이전보다 확보되었으며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자, 앰뷸런스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운전자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경로를 최적화했다. 이건 어떻게 했는지 좀 사례가 좀 궁금하네요. 앰뷸런스의 위치 데이터가 비상 호출 데이터, 카페의 위치 데이터와 연결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거죠. 이런 세계에서 승자는 다음과 같아. 자, 누가 그러면 갑이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관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시도해온 사람들. 실제로 우리가 본 모든 사물 인터넷 관련 프로젝트나 테스트 베드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결과가 존재했다. 초기부터 시도한 사람들. 다음에 예상치 못한 상관관계와 기회를 찾기 위해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관계가 없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사람들. 데이터를 연결해서 찾아. 컴퓨팅 기술이 뛰어나고 비용도 높지 않은 지금 같은 시기가 진입 비용이 낮은 만큼 기회를 찾아 나설 만하다. 이게 왜냐면 이 비용도 지금 높지 않은데 이게 좀 더 지나면 결국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다 독점해 버린다 이제 이 뜻이에요. 자신이 속한 산업이 파괴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파괴되기를 기다리기보다 그 파괴에 참여하라는 사람들, 이러한 파괴는 재앙으로 치닫을 수 있다 이거지. 우리는 이미 교통과 제조 분야에서 사회적 변화의 수준에 이르는 중대한 파괴를 목도하고 있다.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교통, 제조 이런 분야에서 자꾸 이 자기가 속한 산업이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야. 이러한 새롭고 혁명적인 세계에서 가만히 서서 마지막에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말로 실패자다.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발전을 애써 무시한다. 이거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아. 이런 등장한 걸 어떻게 보냐고. 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보이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지, 그죠? 정보통신 기술이 크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에 의존하는 산업이 변하는 것이다. 그렇죠? 정보통신 기술. 이게 불과 우리 무선통신이 생긴 거는 1900년대니까 이제 결국 120년밖에 더 됐냐고. 근데 이 초창기 때 이때 만드는 통신 기술로 이 기술 방식이 변함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거예요. 기술은 유지되고 있어. 그러면 그동안에 이 120년 동안에 이 통신 기술을 가지고 어디다가 쓸 건지가 무한히 발전해왔죠. 라디오, TV 뭐 이래서 인터넷도 사실 이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모든 산업은 정보통신 기술에 의존한다. 네, 정보통신 기술에 의존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통신 기술은 너무 오래돼 있고 많은 기업들이 그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업체가 이게 뛰어들기에는 너무 벽이 높지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활용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자꾸 생각해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IoT 기술의 그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서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이제 IoT라고 그러고, 이제 IoT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항상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물건을, 어떤 제품을 인터넷에 연결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연결해서 활용할 거냐.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제 지금은. 그래서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술을 내장해서 인터넷과 연결하는 기술. 뭐 당연히 이 제품에다 연결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이제 이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분석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돼. 다양한 인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한 강은, 이 인베디드 시스템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소형 컴퓨터 시스템을 내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인베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커넥티드 카 등으로 이제 발전할 거다. 국내 IoT 플랫폼 시장의 전망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고, 성장률은 이제 물론 떨어지겠지만 기본적인 그 매출액, IoT 플랫폼 매출은 이제 점점 늘어날 거다. 세계 최고의 IT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한국 IDC, 2019년에 국내 IoT 플랫폼 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19.5% 증가한 7,545억일 텐데, 2020년까지는 약 평균 16.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1조 3천억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통 제조업에는 공장 내 생산, 유지보수, 재고 최적화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이건 우리가 예측 가능하죠. 이거는 뭐 예측 가능,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자동차는 자동차 유지보수라든지 보험, 이런 데서 이제 그 IoT를 이제 쓸 거고. 자, 금융은 소매점포의 전시, 구매, 홍보, 지능형 통합 시스템 등의 이제 금융이 들어갈 거고, 유통이나 물류는 택배 물류 운송의 최적화, 자율주행, 내비게이션 등. 내비게이션은 지금 뭐 완전히 상용화돼 있고, 이제 이 자율주행에 이제 어떻게 접목해서 잘 갈 거냐 이제 하는 게 나왔죠. 자, 회사는 직장 내 직원 관리, 훈련, 에너지 관리, 보안 등. 집은 가정 내 에너지 관리, 보안, 안전 및 건강, 질병 관리, 뭐 이런 등에 이제 쓸 수 있다는 거. 도시는 이제 도시 공공 안전, 보건, 교통 통제 등 이런 데 이제 쓸 수 있을 거다. IoT 기술의 진화 방향은 IoT가 사물에 지능이 탑재되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적용할 거다. 뭐 지금도 뭐 많은 부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그 단순한 예로 가로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품질 지능화 서비스로 진화할 것이다. 이제 그 IoT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연결만 하죠. 연결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물건을,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규칙에 따라서 주변 정보를 수집 및 전달하는,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화를 하거나 이제 일반화를 하려는 시도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더 그 발전을 하면 이 지능까지 들어가. 그냥 연결만 해서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지가 판단을 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 적응해서 실시간으로 고품질의 지능 서비스를 제공해. 이제 이 안에 지능까지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자율화라든지 최적화에 쓸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사물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물 인터넷 시대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ICT의 발전에 따라서 만물 인터넷 시대로 갈 거다. 에브리띵이 이제 IoT가 이제 인터넷 오브 띵즈잖아요. 사물 혹은 인간이 임베디드 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기존의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을 일컫는 사물 통신, 머신 투 머신, M2M에서 확정된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이 ICT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만물 인터넷, IOE, 뭐 진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다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IOE로 확장될 거다. 제조업의 생산 공정에 도입되면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첨단 생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고 로우텍 산업으로 인식되어 오던 농수산품 식품에도 ICT가 적용이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게. 그 식물 공장이나 스마트 푸드 시스템 등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식물 공장은 먹을 게 없는 이런 데들, 이 식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1차 산업혁명에 뭐가 있냐면 비료가 들어있어요. 비료. 옛날에는 비료가 없어서 농작물을 잘 못 키웠단 말이야. 근데 이 비료가 나옴으로써 획기적인 식량이 증대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 맨날 땅이 있어야 이 땅에다가 농사를 짓지. 그런 얘기 말잖아요. 뭐 논마직이라도 있어야 농사를 짓지인데 지금은 이걸 뭐 하냐면 이렇게 공장, 빌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빌딩에서 생산을 하니까 이제 다른 얘기가 됐다 이제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홈과 커넥티드의 카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 집에다가 이제 막 그 사물 인터넷 연결하고 이 차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그 IoT의 적용은 모든 사물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거다. 그래서 뭐 이런 데는 뭐 사용한다고 막 광고하고 있죠. 이런 여러분들 뭐 유튜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웨어러블, 이 기기가 이제 점점 더 작아지고 소형화되면서 우리가 몸에다 장착하죠. 그래서 이 IoT의 적용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몸에 장착할 수 있는 웨어러블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거다. 도전 과제와 위험. 사물 인터넷의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이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거죠. 기업들이 산업용 사물 인터넷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상호 운용성의 부재와 보안에 대한 우려. 이제 계속 보안은 얘기를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이 보안에 대한 문제는 제시하면서 얘기는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것이 이제 자꾸 없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표준이 없다. 이게 표준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터넷 브라우저와 서버의 표준과 프로토콜을 제시한 월드와이드 컨소시엄과 비슷한 유형의 단체가 없다면 사물 인터넷의 잠재력은 위협을 받을 것이다. 또 다른 위험 요소로는 커넥티드 디바이스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만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관리 방식을 꼽을 수 있다. 하나의 또 다른 이제 위험이고, 사물 인터넷에 내포된 몇몇의 위험은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와 대중에게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개인과 기업이 사물 인터넷에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중요한 능력이 손실될 수 있고, 이게 뭘까? 너무 여기에 의존하면 또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자, 인터넷이 끊어지는 세상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 이건 인터넷이 끊어진 세상은
전력이 끊어진 세상이에요. 여기 전력 나오죠? 전력이 충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전력이 또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데 이걸 이제 원자력으로 할 거냐 수력으로 할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꾸 전력은 더 쓰게 되는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고 또 그것이 또 자꾸 어떤 그 예를 들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뒤처리가 만만치 않다 하는 이러한 보다 복잡하고 밀접하게 결합된 시스템은 평범한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